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상황에서는 화성 유인 탐사를 향해를 같이 읽고 정리하고자 해요. 분량이 많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나눠서 설명할게요. 중간중간 강의를 멈추고 필요한 내용을 유인물에 필기하시길 바래요. 그럼 시작! 자, 핵심 정리 한번 더 보고 올게요. 주제는 화성 유인 탐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네, 특징입니다. 1번,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2번,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바로 과정, 순서가 있다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내용 문단을 중심으로 크게 얘기하고 형식 문단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문단은 파란색 글씨로, 형식 문단은 검정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문단에 설명하기 앞서 1문단 중요하다고 했죠? 딱 이 형식 1문단만 쌤이 통으로 읽고 가겠습니다. 나사는 2030년대에 화성 유인 비행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우주선으로 지구와 화성을 왕복하는 데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려 달 탐사와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어려움을 맞서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상에도 화성으로 가는 비행을 모방한 실험과 로봇 실험 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화성으로 가는 여행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한다. 마지막에 딱 나왔죠? 이 글의 화제는 화성으로 가는 여행 소개. 그러면 화성으로 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렵다고 했으니 그 속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도 예상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읽은 내용을 봤을 때 딱 그랬고요. 내용 문단 1문단, 형식 문단으론 2에서 5문단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문단은 470톤이라는 화물 운반이 최대의 과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이 1 내용 문단이 아니라 내용 문단 2에서 여러 번 나누어 운반하고 지구 저궤도에서 조립한다 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식 문단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식 문단 2문단에서는 달과 화성을 비교하여 화성 여행이 편도 8개월, 가서도 500일간의 체류 기간 등이 있다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문단에서 이런 장기 우주 비행에는 470톤이나 되는 화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4문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로 우선 지구 표면에서 지구 저궤도로 화물을 올려보내야 한다고 말하며 과거 막대한 자본이 투자한 대형 로켓을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현재와 상황이 다르기에 이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5문단에서는 가장 현실적 방법으로 기존 로켓을 활용하는 경우 어떤 것들을 검토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 문단 2문단, 형식 문단으로는 6에서 8문단까지는 화성까지 운반하는 우주선의 엔진 문제, 즉 연비가 높은 엔진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전기 추진 방식을 설명합니다. 자, 자세하게 형식 문단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문단은 앞문단의 거대 화물 문제에 대해 해결책으로 거대 로켓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 운반하고 저궤도에서 조립한 후 화성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이때도 많은 화물을 운반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 우주 엔진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현재 화학 로켓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화학 로켓도 추진력은 크지만
연료 에너지가 달아나기 때문에 연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7문단에 연비가 높은 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드디어 8문단에서 전기 추진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전기 추진 방식은 태양전지나 원자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내용문단 3문단. 드디어 화성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편도 8개월, 왕복 18개월이나 되는 긴 여행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 반 넘게 어떤 일도 벌어질지 모르는 깜깜한 우주에 있다고 한다는 걸. 자, 여기서 대책으로 험한 전위 궤도를 사용하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다시 형식문단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식문단 9문단에서는 여행 궤도에 따라 연료의 양이 달라지기에 가장 연료가 적게 되는 궤도 선택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10문단 그 방법으로 험한 전위 궤도를 말합니다. 험한 전위 궤도는 지구와 화성 모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와 화성이 둘이 접근할 때가 바로 험한 궤도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자, 11문단 험한 전위 궤도로 화성까지 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12문단에서 14문단 아주 중요합니다. 전개 방식의 특징도 나옵니다. 바로 비교 나왔습니다. 험한 전위 궤도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복을 모두 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한 번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장단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미션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표가 있죠? 이 표를 잘 완성하시고 험한 궤도 사용 방법의 두 가지와 그에 따른 장단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표로 안 그려도 돼요. 내용문단 4문단, 형식문단 15에서 20문단. 자, 화성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주선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명 유지를 하면서 여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배출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계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형식문단 살펴보겠습니다. 15문단은 6개월 이상의 생명과 생활 유지를 위해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16문단부터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거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17문단은 현재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소나 리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사용했을 때 또다시 화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8문단은 또 다른 우리의 배출물인 땀, 소변, 대변의 배출과 처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중 소변은 우주 밖으로 처리하지만 대변 등의 고체는 다시 지구로 가져야 하는 화물 증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드디어 19문단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계라는 대안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식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우선 광합성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얻음으로써 이용합니다. 또한 인간의 배설물은 식물의 영양분으로 이용된 후 또 그것을 먹고 자란 식물을 식품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설명의 마지막 문단이에요. 힘내주세요. 자, 마지막 내용 5문단, 형식 문단으론 21에서 25문단입니다. 드디어 화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달려온 우주선은
매우 고속이므로 착륙하기 위해서는 화성을 도는 선의 궤도로 들어가거나 감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5문단에서는 우주선을 감속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22문단, 감속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엔진을 역분사하는 방법, 화성의 대기를 이용해서 감속하는 방법. 그런데 첫 번째 엔진 역분사의 경우는 또다시 많은 연료의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3문단, 대기를 이용한 감속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문단은 지금까지 방법은 직접 돌이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도 지표 가까이에서는 엔진을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대기를 사용해 감속하는 방법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문단에서는 엔진 추진 방식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 로켓 같은 연료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연료 절약 차원에서 대기 이용을, 전기 추진 방식 같이 연비가 높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엔진 감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용 문단 1에서 5까지, 형식 문단으로는 1에서 25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지구에서 화성까지 오는 과정과 그때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화성에 도착 후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또 다른 난관들이 있겠죠? 자, 오늘 우리 미션 기억나세요? 호만 궤도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 정리입니다. 자, 모두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